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도 서울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고요.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어차피 가시면 그분 가시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분을 맹장처럼 생각하시구나. 맹장 떼버리면 돼. 그렇죠? 아니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누구나도 보원한다 그러면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정봉주 전 후보는 맹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스템에 의하여 박용진 의원이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선은 공개도 안 됐고요. 결선에서 결국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천을 받은 사람이 오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막말 터졌습니다. 네. 예, 2017년 지뢰 목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시 지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하였죠.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죠. 네. 제가 보기에는 후보 교체까지 검토를 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는 차순위자가 승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즉 박용진이 승계하는 게 아니다. 제3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파면 더 나오거든요. 파면 더 나온다. 왜냐하면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예요. 이제는 말과 글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환하면 다 나옵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부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여기서 이거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이거 그래픽 해줬으면 그래픽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서비스 같은 거 쓰고. 진이야 막말 불러다오. 이게 아카이브의 시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담 하나가 생각나는 건데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정말 전 이거 보면서 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고민은 이것만 진화한다면 진화가 될 거예요. 근데 또 나온다니까. 네. 지금 벌써 제가 오전에 어디 방송을 갔다 왔는데 옛날 머리 깎았을 때 서찰에서 했던 욕설부터 지금 싹 소환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건 줄줄이 사탕을 넘어가는 거야. 아마 비엔나 소세지가 될까요? 줄줄이 비엔나. 결국엔 그럼 공천 철회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거라고 봐요. 이건 선거 막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막말 나오거나 이거 악재 이거 못 막으면은 중도층 표심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특히 맞아요. 수도권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 악재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호해야 되고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처리해야 돼. 근데 이거 질질 하루 정도만 끌고 가면 민주당 상처 입을 대로 다 입고 난 다음에 무슨 회복이 제가 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신속하게란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이미 하루가 지났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참패를 했지만 21대 지난번 총선 때 세월호 사건 차명진 발언. 전 의원의 발언 때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일날 제명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일 오후에 발언이 터지자마자 그랬는데도 그게 졌죠. 사전 투표일 직전이라서 막 참패를 했죠. 왜 하루 이상을 벌써 끌고 있고 이제 오늘 중으로 윤리 결정할 감찰을 거예요. 하나. 제가 볼 때. 저도 오늘 그렇게 중으로 봐요. 결정하리라고 봐요. 전략지적으로 해서 어쩌면 제3인물이 하면 될 것 같아. 제3의 인물이라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막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 발목질의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다 20, 30대 남자들이고 그리고 네, 그리고 대상들이. 안보 관련되는 문제 아까 런종섭 제가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상무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를 그렇게 하니까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똑같다. 그리고 종교계도 건드려놨어. 불교계도 건드려놨어.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계속 욕설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끌고 가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아니, 정봉주 의원의 그런 막말 성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컷오프를 안 시키고 이렇게까지 좋은 경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그램 나갔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실명 거론하지 않은 다른 패널이 저는 사실 박용진가 정봉주의 경선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박용진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봉주가 됐을 때의 리스크를 민주당이 어떻게 감내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그게 한 일주일 전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거든. 근데 이게 그냥 바로 경선 통과하자마자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도부가 이걸 몰랐을까? 공관이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모를 수도 민주당 있지. 시스템 공천이 참 허술하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시스템 돌아오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메달
수상자가 도핑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은메달 이렇게 자동 승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2등이 심지어 득표도 아니, 못 이거 받아서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해버리면요. 어떻게 만약에 되는 거예요? 네. 경선에서 패한 후보를 거기다가 다시 붙이잖아요. 그럼 네. 엄청나게 또 다른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략지역구 지정해야 제가 돼요. 이 대목에서 이건. 지적하고 싶은 네. 말이 민주당이 이연령 비연령이 시스템 공천이 정말 허술하게 그지없는 게 봐봐요. 지난번에 아, 김동화가 떨어졌을 때는 네. 차상위 승계라는 제가 패자벌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3등 떨어지면 4등 왜 또 붙여요. 그 얘기를 아니 꺼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2등을 6등을 붙여야지. 아,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근데 아니 그거는 다른 경우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청년 오디션으로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오디션 통과했으면 아니 3등에서 떨어졌으면 그다음에 다시 가야지 왜 3등이 떨어져서 4등을 올리냐고요. 아니 그 왜냐하면 다시 또 들어갈 거 아니,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청년 오디션은 룰을 당에서 세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래서 3명을 붙인 거예요. 3명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2차 뭐 가해 문제 때문에 글쎄 아니 빠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명을 붙여놨는데 오디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천자를 올리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 아니 재공모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아니, 재공모를 해야지. 재공모를 재공모하고 해야지. 아니 한만 더 하면 그다음에 재공모 한 다음에 좋아. 그럼 4등 올렸어. 그럼 룰 세팅을 공정하게 해줘. 왜 돼 있는 거를 다 그러니까 중앙위원 100% 투표를 갑자기 또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를 바꾸냐고. 그러니까 그 맞춤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그 얘기 넘어가고 중요한 건 지금 정봉주 얘기니까.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정봉주 문제가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우택으로 튀었다고 봐요. 정우택으로 네, 튀었다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이런 리스크 관리를 누가 더 하느냐에 그런 구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뜬 속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들이 미처 뉴스를 못 접하실 수 네네네. 있으니까요. 돈봉투 의혹이 있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당에는 서승우 후보가 전략 네. 공천이 됐는데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된 게 왜 그 불똥이라는 거죠? 아니 그 불땡이 뭐냐면 네. 보세요. 지금 그 선거 막판이 공천 막판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 아니지 공천 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 논란하고 검증 논란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항상 막말 논란, 만나볼까 검증 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역사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지 역사관의 문제지. 역사관이 오도되니까 막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다면.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관의 관의 문제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또 다른 이거는 그럼 정봉주 의원의 이 목발 발언은 역사관의 문제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케이스마다 사연이 다른데. 그건 약간 인성의 문제다. 그렇지. 그런데 이 정우택 의원 건 왜 그랬느냐. 지금 네. 이 문제가 지금 언론의 가장 미디어의 지금 그 방향성이 각 당이 불거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지금 모든 기사에 포커싱이 네.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도 빨리 손절하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팩트가 아까 보도에서 저도 본 건데 그 정우택 의원 같은 거는 보좌관이 새로운 팩트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기사를 하나 네네, 봤는데 기사가. 거기에 뭐냐면 정우택 의원 보좌관이 해당 그 사업자의 회유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야. 회유를 시도한 정황.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네. 발견돼서 공관위가 긴급히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지. 어쨌든 지금 이게 막말이든 뭐 역사관이든 그다음에 뭐 좀 부실 검증이든 지금 각 당은 현상적으로 불거진 리스크를 누가 빨리 털어내느냐가 대중의 눈높이와 국민의 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고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도태우 변호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수연. 얘기하는데 정우택 네. 후보는 그 돈봉투 받았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좀 정리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진정감했죠. 돈을 이렇게 돈봉투를 줬다고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그 카페 사장이 돈봉투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장이 그거 나중에 공식 후원금으로 돌렸어요. 정우택 의원 측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식 후원금으로 돌렸다고 하면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 모양이나 그 영상에서 나오는 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걸 다시 얘기하고 나선 거예요. 보좌관이 와서 기자들 다 붙여주고 사실은 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폭로를 해버린 거야.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불가피하게 한 거고, 그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거지. 빨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국민의힘은 이거 도태 후보 정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태 후보 정리를 못하면요. 안 하겠다고 결정냈죠. 일단 안 했는데 계속 네. 지금 여론에 압박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계속 추가로 지금 발언한 것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태 후보가 전두환을 뭐 찬양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훌륭한 군인이었다. 87년 새시대의 문을 연 군 출신 대통령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글은 제 칼럼 내용은 최대한 제가 선입견 갖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 균형 있게 얘기하려고 했던 점은 보이는데 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진실에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잠정적인 자기 생각은 이렇게 거기 칼럼에 써놨어요. 1987년 높은 단계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이다. 자기가 이 극단적인 양쪽의 평가가 있지만 자기가 보는 상은 거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발언한 것도 있잖아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네. 함은경 후보가 마포 후보가 네. 자진 사퇴 지금 공식적으로 촉구했어요. 왜 함은경 후보가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해? 아니 도태 후보가 자진 사퇴하라고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촉구했다고. 우리 수도권 너무 왜냐하면- 힘들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들려왔어요. 요게 지금 네. 요게 제가 지금 아. 바로 받은 게 요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마포 3시 우리- 55분. 3시 왜냐면 55분. 마포 우리 호남의 그러니까, 피해 인구가 예, 서울에서 예, 제일 많은 곳 그러니까. 중 하나니까. 3시 한동훈 55분까지만 위원장이 30분 전 기사네. 네. 한동훈 기사가 비서장이 아니고. 공천 재검토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공간에서도 논의하고 비대위 차원에서도 막 논의를 할 때 그때 김경률, 함은경 두 명의 비대위원이 이거 공천 취소해야 된다고 과세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토론 끝에 공천 주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도로 영남당 됐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부터 아니 그 대구 시민들의 그 수준이나 이거를 지금 오도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대구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구에서조차. 그래요. 근데 경선 붙였다는 이유로 물론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올라온 그러니까. 거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인이었고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라 알리면서 탄핵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영남의 여론을 의식했다. 극우 여론을 의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처리 못하면 내일 광주 가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당장 11시 차를 300명을 붙여놨다는데? 무려 11시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결국에는 유지로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의 노력이 이 말 한마디로 공천 하나로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윤 대통령도 네, 맞아요. 5.18 기념 행사 여러 번 갔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 가서 그 노구를 이끌고 무릎을 꿇고 했었는데요. 이 노력이 모두 수포로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제가 아쉬운 대목은 그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선거 전략적으로 네. 이제 뭐 우리가 원래 어떤 이슈나 어젠다를 던지기 전에는 우리 우군을 확인하고 던져라는 정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른바 집도끼를 먼저 확고히 다져놓은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한다가 이제 선거 전략이라 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 경북이 말하자면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나온 사람을 탈락시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게 보수가 왜 이래라고 얘기할 분들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 조치가 있어도 됐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당이 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경선을 통과한 시스템 통과한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낙마하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갑자기 또 할 때 말하자면 대구 경북에서 이제 이게 너무 말하자면은 기회주의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또 그런 또 말하자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근데 그 상위 개념이 뭐냐? 선거 전략이잖아요. 아마 이제 그게 저는 그 불똥이 정우택 후보한테 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글쎄, 그럼 제가 그래서 정우택을 날리고 누구 살리는 거야? 잘리긴 잘려야 되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봤는데 일단 아니, 선제적으로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맞바꿀 만한 성격이 못 돼. 왜냐하면 이제 아마 공천 철회에 내규가 다 있겠지요. 그 내규에 불법행위에 가까운 것은 이제 조금 더 철회가 쉬울 그렇죠. 테고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불법행위라기보다는 관행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정봉주와 비슷한 결 같아요. 이분도 도태우 변호사도 뭐가 나올지 모를 거야. 앞으로 계속 줄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벌써 오전에만 제가 낮에 12시 방송인데 제가 본 영상만 서너 개야. 근데 처음 보는 얘기들이야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누구한테 욕하는 것부터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영상이. 나와바리야, 그건 봤는데. 아까 저는 진짜 거기서 자기 머리 삭발한 채로 누구한테 그 여성들 대해서 욕하는 거, 그거 봤는데, 나 그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일이 아까 벌어지는 처음 거예요. 시작할 때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 얘기 조심해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러니까 피하 구분을 너무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P에게는 아주 극도의 그 정자 프레스를 가하고 R에게는 너무 관대한 기준을 또 선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 서갑의 조수현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 마음에 확 불지르는 네.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 광복회까지 나서서 입장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일정 의원이 우리 이또 발언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공개 사과까지 했잖아요. 처음엔 또 사과 안 하고 버팅기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과했단 말이에요. 아, 이또가 인재라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인재라는데? 진짜 아니 그래서 어떡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물론 본인 좀- 이제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이 억울한 면은 아니 뭐 그냥 있겠으나 장학금 주다가 뭐 미래 인재 양성을 정부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전 이 대목에서 진짜 우리 마거리 대처 총리의 그 말이 생각나잖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이건 금원이야 금원. 진짜 우리가 이 정말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평소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말이 된다.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인격이 된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세 센텐스 얘기하면 너무 자를까봐 제가 1절만 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아는 1절만 척하고 했다 그래. 싶었어. 1절만 하는 네. 거는. 근데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막판의 악재가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지금 뭐 공동선대위원장인 거죠. 예를 들면 원희룡 의원, 나경원,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윤재. 전부 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진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뭐 봐봐요. 내일 갤럽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확 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올라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고. 이게 맞아요. 화수목이 반영되면 내일 조사에는 나오는 그러면 거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진짜 저도 그 한마디만 보태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주된 공격을 받는 가장 큰 프레임 두 개가 반민주화, 친일이잖아요. 근데 한 명은 반민주화 발언을 해. 한 명은 친일 발언을 해. 그래서 왜 그렇게 꼬투리 잡을 공천을 했는지 저도 똑같이 이것이 시스템이냐 묻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정봉주 의원, 이쪽은 도조라고 하겠습니다. 도조. 논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수도권 민심에 무엇가 더 악재일 것 같습니까? 둘 다 계속 공천을 지금대로 유지한다고 볼 경우. 지금 유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정봉주 의원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봉주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누가 더 악재냐? 뭐가 이대로 악재는 간다면. 아니면 저는 뭐 그거는 국힘이 더 악재죠. 국힘이 더 악재가 될 수 있지. 아. 왜냐하면 그럼 잘라야 이거는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냐하면요. 일단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정봉주 의원은 원래 말이 좀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게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왜 그거 안 걸러냈을까? 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빨리 처리하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파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노태 후보는 5.18 문제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수현 후보는 진짜 친일 문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광복회에서 어떤 입장 공개 질의서에 뭘 담았는지를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찌됐든 조선은 진짜 형편없는 나라였고 그거 일본이 어차피 무너질 나라였는데 일본이 와서 식민했다. 뭐 차라리 일본 식민했던 시절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은 걸러내기 매우 어려운 구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봉주처럼 알려진 사람이면 모를까 도태우라든가 아까 조수현. 조수현 그런 네. 사람들은 네. 네가 썼던 이제까지 글과 영상 다 제출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걸르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제가 사전 관리는 어렵다고 봐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라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빨라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벌써 도태 후보 거는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가 지난 주말이에요. 네. 도태 후보는 유명했잖아요. 아니, 글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됐을 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지. 왜냐하면 경선 통과했으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 해서 저는 설명하기 쉽게 그냥 박근혜 후광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이론상 얘기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제 저는 이제 늘 알려진 이슈도 뭐 친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민주화. 그렇죠. 반민주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 이론에서 면역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미 반영된 것들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른바 가스빼기 이론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4대4 게임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중도 15를 가져오는 게임에서는 이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런 판단들을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도 아주 요 대목 좀 아쉽다. 이런 경제 생각이 기조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민이 민주당이 많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공천할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일단 심어줬잖아요. 실망감을 먼저 심어줬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용산이 다 될 거야. 검사가 다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별로 안 했어. 근데 실망감을 먼저 이렇게 막 주면서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랬는데 이거 봐. 공정하게 보이네? 이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못해가지고 막 덜거덕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서 공천 진짜 행편없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 봐야 합니다. 평가해 봐야 합니다. 다 신윤 공천했다고 막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지금 막말 같은 거 막 쫙 올라오잖아요. 이거 뭐야? 사기친 거네?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기대치가 지금 낮았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잡음이 덜 나오잖아요. 정봉주 의원만 좀 깔끔하게 확 하고 쳐버리면은 그 문제만 깨끗하게 딱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악재가 훨씬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 보통 이 경제에서 기조효과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종섭, 런종섭 얘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다 한 걸 같이 호소하는 게 나 이번 찍으러 가야지. 이게 오늘 신문 그대로 보수신문에 나온 거예요. 인천의 한 후보가 얘기했다는데 지지자가 나 이번 찍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장 보러 갔다 오면은 나 이번 안 찍을 거야.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글쎄요, 뭐. 네. 네. 이거 빨리 대책 내놔야 됩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막 오늘 경향신문이 대통령이 몇 조 원짜리 다 공약했는지 합쳐보니까 901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돈 들이는 거는 지자체 들이는 것까지 다 합쳐서 45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막 뻥치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뒷감당 못하는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 다 안단 말이에요.